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 보험 상품을 가입해두고 매달 착실하게 보험료를 내다가 문득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맞나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내게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이 내게 꼭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백주선 전문가님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보험 선택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보시기 전에 한번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유지율입니다. 물론 10년 만기, 2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이 통계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와 우리 손해보험사 보시게 되시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 동안 유지하는 유지율하고 2년 동안 유지하는 유지율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1년 만에 보험을 해지하시는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가입하시면은 80명 정도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2년이 갔을 때는 한 35%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이거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상관없이 똑같이 비슷한 경향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이거 만기까지 쭉 보장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내면서 납입하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경되면서 이제 유지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유지를 못 하는 이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현황입니다. 예,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는 거는 보험이 내가 현재 굉장히 비싸게 가입됐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하나 목돈이 가입할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장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거죠. 그러니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은 거 또는 목돈이 필요한 거 요거를 만약에 해결하시게 되면은 보험을 유지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강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오늘 주제의 내용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유병자분들 많이 있으는데요. 유병자도 표준체로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거기다가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차를 두고서 우리 시청자님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뭔지 간단하게 아주 이건 내용은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료 무해지환급형이라는 보험은요. 이렇게 보험료 납입하다가 보면은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들입니다. 금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돈을 다 내기 전에 내가 해지해도 환급금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선택했을 때 이 유해지 환급형 보험은 한 17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바꿨을 때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일단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보시면은 이 내용은 납입하는 중간 20년 납으로 가정을 했을 때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을 다 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다운시킨 겁니다. 그러니 보험을 가입하시고 준비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유해지 환급형 보험보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지 환급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암 진단 자금을 만약에 똑같이 아까 2,000씩 넣었을 때 5만 700원 정도가 나오고요. 4만 500원. 이게 쭉쭉쭉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차이가 나십니다.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도 16,000원과 2만 200원과 16,000원, 뇌혈관 질환도 6만 7,000원과 5만 1,000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20%에서 30% 정도의 보험료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73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좀 절약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73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절약된다고 했을 때 보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운전자 보험이나 암진단 특약을 좀 더 업할 수 있는 보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료 납입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라고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는 보험료가 유해지보다 싸니까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진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목돈이 필요해서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봤더니 얘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어요. 그러니 해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입니다.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한 게 이제 유방암과 자궁암과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내암을 표시했습니다. 요것들을 표시한 이유 중에 여기 보시면은 소외감이냐 일반암이냐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요. 전체 보험사가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가입하신 보험을 꼭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지금 언급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내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사암은 많이 아실 텐데요. 소외감으로 분류돼 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보험금을 받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은 이 5가지 암이 소외감으로가 분류돼 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60%나 50%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잘 선택해서 A라는 보험사를 선택했을 때는 이분은 3천만 원이 나오는데 B라는 보험사를 선택했을 때는 저는 3천이 아니고 1,5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보험료,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똑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러니 증권을 한번 들여다보셔가지고 내 일반암의 보험 또는 소외감에라고 포함되는 특이하게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한 암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여자분들은 자궁경부암 이 세 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자분들은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또 높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물론 위, 폐, 대장, 간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위험한 암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암들은 사실 일반적인 암보험이나 어떤 암을 선택하더라도 대부분이 일반암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남자와 여자한테 크게 차이 나는 암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이냐 유사암이냐 일반암이냐가 현격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유사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악성 종양이 아니어서 소외 조금 보험금을 조금 받는다는 거, 10% 20% 받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막내암은 회사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소외감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소외감으로. 그러니 이 소외감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는 암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증권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우리 일반암 진단비가 있으십니다. 여기 1,400만 원이 있으세요. 2천만 원 가입된 암보험이거든요. 근데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암진단 자금이 또 있습니다. 600만 원.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암,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암을 진단되었을 때 6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얘는 일반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이 아닌 암. 그런 암은 1,400만 원 주는 거고 얘는 일반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유방암도 다 600만 원 준다니까 일반암이라는 거에 포함되는 거면은 2천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같은 경우 뭐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을 걸리게 되면은 6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험을 선택했을 때 이거 2천만 원 나오면 보험인 줄 알았더니 제 보험은 600만 원 나오는 그런 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증권을 보여드린 것처럼 45세 남자분의 증권을 제가 보고서 실제로 캡처 떠가지고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암 진단 자금 얼마 가입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 내가 얼마를 가입해야지 정답인지 정해져 있는 답은 없거든요.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좋긴 한데 암만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저는 재진단암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암이 전이가 되거나 처음에 발생된 암, 그거랑 상관없는 새로운 원발암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처음에 발생된 암이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암이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잔여암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표현하다 보면은 어찌됐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재진단암 진단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진단암 진단금도 일정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2년마다 지급되는 회사가 있고요.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1년마다 지급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 진단금을 좀 더 넓게 가져가고 싶은데 진단금은 한 번만 나오니까 얼마를 더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은 이런 재진단암을 활용해가지고 암에 대해서 걱정을 좀 줄이신다면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암에 대해서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대 질환도 한번 봐보셔야겠죠. 2대 질환을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2대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일반암과 소외감과 유사암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대 질환인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꼭 체크해가지고 보완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뇌출혈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뇌졸중이라는 내용이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고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뇌혈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범위가 부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뇌출혈의 범위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뇌출혈보다 범위가 더 큰 게 뇌졸중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가장 범위가 넓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차트를 한번 뇌혈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입니다. I60, 61 이렇게
표시되는 이게 질병 코드이거든요. 이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질병 코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100명의 환자가 만약에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뇌출혈로 오시는 분들은 한 9.7%. 이건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요. 9에서 한 10% 정도가 옵니다. 이 이야기는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9명에서 10명 정도가 뇌출혈 환자라는 거죠. 근데 뇌졸중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60명 정도가 되시는 거죠.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내 보험이 뇌졸중으로 되는 게 좋겠죠. 뇌졸중이라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뇌졸중의 진단이 뇌출혈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으니까 꼭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셨어야겠죠. 10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거에 선택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절대 나쁘신 보험은 아닙니다. 왜? 당시에는 이런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입하신 게 가장의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뇌졸중이 63%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비율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0%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약들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뇌와 관련된 어떤 질병이 거더라도 I60, I67 여러 가지 질병 코드가 있는데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뇌출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표시하는 이 질병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도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있는데 사실 이 질환은 사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반드시 보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근데 이 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보험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 보험료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책정을 하고 한도도 작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얘는 연령별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가지고는 일찍 미리 준비하시는 게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뇌와 관련된 질환을 찾아봤으니까요. 2대 질환인 심장 질환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으시죠? 급성심근경색.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2년 전에 보험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왜?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보험을 제안해 줬던 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게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생명보험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급성심근경색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험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급성심근경색 말고도 다양한 보장의 범위가 되는 것들을 체크하게 된 거죠. 우리 급성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는데 보시게 되면은 협심증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심증. 근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협심증에 대한 담보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질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범위입니다. 아까도 그래프로 말씀드렸지만 허혈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을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허혈심장질환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면 질병들이 발생되는 비율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비율이요. 협심증입니다. 근데 협심증이라는 진단 코드의 담보는 보험회사에서는 없습니다. 협심증을 아직까지는 협심증 걸리게 되면 얼마 줄게요라는 담보는 없어요. 그러니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급성심근경색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급성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심장질환에 대해서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협심증이나 기타 만성화 기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 꼭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I20부터 해가지고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 이 많은 질병 코드 중에 저 세 가지에 포함돼야지만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 보험이 과연 심근경색만 되는지 아니면 허혈심장질환으로 협심증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심근경색과 허혈질환, 심장질환에 대해서 41세 남자분이 1,000만 원씩 가입했을 때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이 4,150원 정도 합니다. 뇌졸중이 한 2배 정도 점프하죠. 근데 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4배 정도 보험료가 오르죠.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혈관 질환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가지고요. 사실은 뇌혈관 질환은 40대가 넘어가면 암보다도 보험료가 비싸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이 3,300원 정도 하는데요. 허혈심장질환은 2배 정도 되는 6,700원 정도 되죠. 그러니 이 보험료만 보시더라도 어떤 담보가 좋으신지는 시청자님들이 충분히 판단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나이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차선책으로 뇌혈관 수술이나 허혈심장 질환 수술로 보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험료도 보시게 되시면은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보다는 많이 작지만 어찌됐건 건 뇌나 심장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당 지급되는 거니까 보완의 조건으로 이런 거를 꼭 챙겨가지고 가입하신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드릴 세 가지, 목차의 세 가지, 유병자도 표준체로 가입하자. 이 이야기는 일단 유병자 보험이라는 건 325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이나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또는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물어보는 보험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유병자들, 내가 혈압약 먹고 있고 당뇨약 먹고 있어. 그럼 전 유병자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325라는 건 일단 일본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체보다. 그러니 비싸게 가입되는데 내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유병자지만은 유병자 보험료가 아닌 일반 건강하신 분들의 보험료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회사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요거는 다양한 설계를 받아보시고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율을 얻으신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유병자도 표준체처럼 가입하자. 그리고 비갱신형도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이 나온 게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당시에는 무조건 갱신형이었는데 지금 많이 변해서 비갱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 요게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325가 아니고요. 1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내 입원 수술. 요 조건만 아니시면 가입되는 보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천식약을 복용하셨고요. 2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셨고 6개월 전에 대장용종을 제거하셨습니다. 자, 2년 이내 입원 수술에 포함됩니다. 대장용종 제거한 게 무슨 수술이야? 용종 제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 수술에 포함이 되세요. 혈압약 복용하고 청신약 복용한 거는 사실 325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걸리는 게 아닌데 얘가 325에 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제안을 드렸냐면은 그냥 325라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간편한 보험, 얘는 건강체 보험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냥 일반체로 건강하신 분들이 안보험 가입하는 거 똑같이 가입해주고 나머지 2대 질환만 유병자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이렇게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한 20-30% 정도 보험료가 실제로 절약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큰 맥락을 세 가지 잡고 가입하신다면은 준비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환급형,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해지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장의 범위, 소외감, 유사암, 일반암인데 내가 소외감에 분류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 체크하시라는 거고,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심근경색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으로 좀 더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보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재진단암으로 좀 보완을 하시자고 말씀드렸고, 이 재진단암을 선택하실 때는 2년마다 지급이 되는지 1년마다 지급이 되는지 이 횟수, 어느 정도 경과기간이 지나야지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자분들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선택하실 수 있고 비갱신형,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꼭 하나의 보험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개를 나눠서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보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백지선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물건이나 상품을 사더라도 가성비는 좋은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많이들 따지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준비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현명하게 또 똑똑하게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무해지 보험으로요. 일반 보험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장 범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병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유병자분들도 바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일반 보험에 비갱신으로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또 리모델링과 점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 알고 가입하자인데요. 자,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현명할지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암보험도 좀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많은 이 변화가 암보험 있죠. 예.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최근에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처음에 시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실손보험 아시죠? 예. 아니면 치청보험 아니지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정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보장 범위라든가 감액 기간,
아니면 이제 보험료에서 무해지 환급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크게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생명보험사에는 암하고 종신하고 이제 합쳐진 이러한 보험들이 나와 있고요. 손해보험사에는 현재 앞으로의 걸릴 가망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진단금이 적지만은 10년 이후에는 2배만큼 주는 암의 보장이 걸려서 그런 보험들도 있고, 그리고 유병자 플랜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추려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보험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예. 암보험도 생명보험사에서는 암종신보험 그리고 뭐 손해보험사에서는 2배 받는 보장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암종신보험 궁금한데요. 이게 생명보험사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망보장 이거랑 좀 암보험이 합쳐진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네. 암 보장하고 생명보험에 있는 암보험은 암 보장하고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 합쳐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전에 기존에 갖고 계실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CI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CI 보험에는 이제 중대한 질병을 통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이면 거기에서 50% 또는 70%의 70%의 그 가입 금액에 대해서 선 진단금을 주는 이러한 상품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예. 조금 다른 성향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사의 암 보장은 당연히 생명보험보다는 특약이나 담보 이러한 한 가지 암만 보장하면 보험료가 좀 더 손해보험 쪽이 저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보험에 있는 암 보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암 보장은 안 걸리고 100세까지 이제 산다 치면은 예. 그 손해보험에 있는 암 보장은 솔직히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생명보험에는 암 보장에다가 종신보험을 합쳐진 상태여서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에 따라도 차이가 납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률을 나중에 따지기 때문에 물론 생명보험도 따지겠지만은 뭐 100세 만기로 하셨을 때는 손해보험에서는 해지 환급금이 한 70세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부터 너무 이제 고위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이제 해지 환급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에는 이제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100세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해지 환급금이 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돈은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암만 생각한다면 보험료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사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암종신보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암종신보험과 이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을 좀 차이점을 구분해 주실까요? 예, 일단적으로 차이는 보장이 부분이 있는데요. 예. 보통 같은 경우 통괄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암 보장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사암 이런 소외감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같은 이제 대장 전망내암과 같은 그런 것들 손해보험 쪽에는 일반암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보험엔 이 세 가지 뿐만이 아니라 유사암이라고 해서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이 밑으로 하이 버전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가입 금액의 5천만이라고 하면 가입 금액의 10% 내지 20%를 이렇게 내려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앞서 말한 암 종신에 있는 그 상품들은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예. 손해보험 상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2배 받는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병자이지만은 할증 없이 일반암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일단 2배 받는 암보험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물가 상승률 가치를 이제 고려해서 내가 지금은 1,000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지만은 예. 그거를 유지하고 계시면 10년 후에는 진단금이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의 그 가입 비용으로 이제 가입을 하지만은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거만큼 2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가 좋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할증 없는 암보험, 앞서 강의에도 말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병자라고 해서 자기가 고혈압이 있다, 뭐 당뇨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할증 없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보는 거죠. 5년 안에 암만 걸리지 않고 그다음 중대한 질병만 안 걸렸으면 일반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건강치로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병자의 좀 비싼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으로 고지를 하고 이제 심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암보험이 여러 가지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아까 유병자분 살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요. 예, 많은 다양한 플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아시는 325, 즉 3개월, 예. 2년, 5년 안에 암. 익숙하죠. 이런 것만 예. 안 걸리시면 암이 암 보장이든 어떠한 건강보험이든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치하고 이런 유병자보다 보험료 차이는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할증 없는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제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당뇨가 너무 심하고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질병이 크게 있으면은 유병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325에 해당을 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EQ, 한마디로 질문을 2가지밖에 안 합니다. 3개월하고 1년 이렇게만 보는 보험사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예. 하나만 보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예. 5년 안에 암이나 또는 중대한 질병 또 에이즈 같은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만 않으면은 이러한 보험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물론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건강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점. 질문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를 보시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거를 비켜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훨씬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십니다. 유병자분들도 한 가지 질문만 보는 그런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보험 가입 시에 알아두면 좋을 팁을 지금 이 자리에 백순 전문가님 계시는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암보험 사실 요즘에는 암보험 가입하시는데 그렇게 제약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건 병이 없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들을 아까 집에 강의 내용이나 다양한 인터넷이나 또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들으신다면은 많이 도움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보험료가 비싸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혼합해가지고요. 한 갱신형은 한 75세까지 보장되는 걸로 좀 보장의 범위를 넓히신다면은 가장 발생률이 높은 시점에 보험을 좀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은 팁 주셨고요. 이어서 이훈수 전문가님도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이미 팁은 다 드린 것 같고요. 10월에 이슈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0월에 이슈 상품에서 암뿐만이 아니라 2대 질환인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비 이런 게들이 많이 저번 달에는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각각 질병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달에는 한도를 30세 이전까지, 30세까지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한도가 5,000만 원씩 또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상품들도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면 저렴하게 그 진단비를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이제 더 이상 암보험 준비 미루지 마시고요. 최신 트렌드 확인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암 종신보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병자 분들도 이 암에 있어서는 좀 건강체와 똑같이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네. 상담 도움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제 부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예. 그 보험료가 조금 요즘에 부담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아, 아내분 보험 문의 주신 거네요. 예. 아, 아내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비랑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네네. 가입 당시에 좀 CI 보험 어떤 보험인지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예. 아, 이해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사망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네. 아, 그럼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예.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부담이 되지만 추가를 해야 될지 예.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족력이나 필요한 보장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가족력은 없습니다. 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후반이신 아내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KB에서 실비와 함께 교보 무배당 CI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25년 납 상품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아내분의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 보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수 전문가님 도움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건강 부인 되시는 분은 건강하신 건 맞고요. 다른 예, 병원이나 입원 경력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없으신가요? 예, 지병은 없고 최근에 병원 간 적도 뭐 감기나 이런 거 말고는 없고요. 아. 네, 따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의 주신 게 이제 와이프 분이라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남편분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그때 네. 최적의 보험이 될 건데 일단 저희한테 문의 주신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KB의 이제 실손 의료비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거를 실손으로 비례 보상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품이죠. 일단은 2018년 정도에 들으셨네요. 그래갖고 이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병원비의 전체적인 90% 또는 80% 이렇게 받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병원을 가면 영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영수증 세부 내역서를 보시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이든 질병이든 90%를 환급을 받는 거고 비급여 부분에서는 80%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가지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라든가 MRI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비 같은 경우는 70%를 환급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보생명의 이제 CI 종신보험이 드는데 일단은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중에서 좀 비싼 보험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망을 담보로 하지만은 사망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아니면 화상 또는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지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 생명보험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보험 자체가 1억, 그러니까는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또는 화상 이러한 것들을 걸리시게 되면은 80% 8천만 원을 환급이 아니라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받는 건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1억 자체도 솔직히 비싸기는 한데 게다가 25년 납인데 2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좀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한 거는 이제 이러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지금 현재 한 2, 3년 정도를 내셨는데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로 세팅을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손해보험사를 하나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CI에 해당이 되지만은 CI에는 그 여러 가지의 질병 중에서 중대한 질병 하나가 걸리면은 CI 자체는 써먹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로 손해보험 쪽에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험 자체는 이제 암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이러한 3대 진단비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입원이나 수술, 이제 각종 이제 진단병들, 이제 골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제가 10만 원 초반대로 한번 맞춰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가 좀 이제 절감이 되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에 같이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낳으실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인 남편분께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은 남편분하고 같이 설계를 하시는 게 최적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도움이 되셨죠? 예. 일단 실비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네네. CI 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료나 네. 보장 측면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분 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게 채워드렸고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40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CI 보험에 가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2대 질병에 대한 보장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백수전 전문가님, 이분 어떤 CI 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대 질환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걸까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우리가 CI 보험이라고 하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대 질환의 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겪어보면은 사실은 CI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한 80%, 90%가 암이 발병됐을 때는 CI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대 질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만으로 사실 보험보험금 받기가 CI 보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안 해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CI 보험금에서 이대 질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하나 맹점은 CI 보험은 암, 뇌, 심장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세 가지를 다 각각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중에 먼저 발생된 거 하나만 지급되고 끝입니다. 그러니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이 안 되나요에 대해서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은 그래도 받기가 쉽지만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CI 보험으로는 좀 어렵다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대 질환 진단비 따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자도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9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세 남성입니다. 6년에서 7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제가 3대 질환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약을 드시면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뭐 유병자 플레이 너무 좋아져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 이거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느냐, 좀 어떻게 건강치료도 한번 해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보험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좀 수용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건강체로도 넣으셔갖고 할증 그것 해봐야 한 몇천 원 정도에서 10,000원 이하 정도로 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 고객을 한번 실비를 가입을 시켰는데 고혈압이 있으신데도 뭐 실비라서 좀 적겠지만 한 3,000원 정도의 할증이 붙어서 건강체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증이 붙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고 일반인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받겠는데 보험료를 좀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병자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혈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제 암 보장은 따로 가입을 하셔갖고 건강치료 그리고 유병자치료에서 합쳐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건강치료 심사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자, 10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대 자녀에게는 어떤 보험 준비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자녀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백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20대 자녀분들한테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은 보험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비와 기본적으로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 일찍 준비하는 게 보험료도 싸고 가입 한도도 높으니 일찍 준비하라는데, 이유는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이거를 부모님이 계속 20년 동안 내주실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분명히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보험이 비싸다고 하면 분명히 해지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같이 상담을 해가지고 니즈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실손보험과 진단금 정도, 거기에 수술특약 조금 보완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충분히 판단되어집니다. 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